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사업장도 좋아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보충으로 또 설명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집은 어디를 좋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집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좋게 해주든지, 아니면 자는 방, 침대를 좋게 해주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업장은 약간 틀려요. 집은 어디나 아무데고 좋은 혈자리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혈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좋게 해줘야 되는데, 이 현관은 물론 좋게 해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현관이 집은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좋게 해주는 거를 뭐예요? 안방을 좋게 해줘도 좋고, 집중적으로 물론 다 좋게 해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업장은 또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업장도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는 이 현관을 좋게 해주고 출입문을, 그 다음에 대개 출입문 옆에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터를 좋게 해야 됩니다. 왜? 일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손님은 일이 들어와야 되고 일이 여길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운터를 집중적으로 좋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데 수맥 있는 데는 다 우리가 수맥 있는 데 다 처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카운터 주변에는 좀 생기 있는 그 돌을 많이 놔가지고 여기를 좋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카운터에서도 핵심이 있어요. 어디냐? 옛날에는 뭐 돈통 뭐 이런 데가 이제 좋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카드기입니다. 카드로다가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카드기 주변을, 카드기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좋게 해줘서 일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카운터를 좋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같은 데는 대표자실 물론 다 좋게 해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여기 대표자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실 들어가는 문도 좋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자실 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좋게 해줘야 돼요. 사무실 들어가는 그 대표자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대표자 책상 주변을 좋게 해줘라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대표자가 잘 돼야 돼요. 이분이 잘 돼야 이 회사도 잘 돌아가고, 이 많은 직원들 집안도 책임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건강하고 이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실을 좋게 해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좋게 해주느냐면 격리부서, 뭐 격리가 앉아있는 자리, 또 격리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 대부분 또 이렇게 금고가 있죠. 금고도 좋게 해줘라 이게. 금고도 좋게 해서 그 안에 좋은 기운이 있는데 돈을 집어넣어야 그 돈이 좋게 쓰여집니다. 이 돈이 나가더라도 좋은 데로 나가야 돼.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데를 투자해서 뭐예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고를 좋게 해줘라 이게. 없는 데도 많아요. 없는 데는 화장실, 책상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현장 실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강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던 특강이니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출입문, 사무실도 들어가는 문을 좋게 해줘야 돼. 그래 좋은 기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현관문은, 출입문은 열면은 반드시 바람이 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바람이 좋은 기운이 돼야 돼. 나쁜 기운이 되면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침대 위치,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양쪽으로 들어가지만은, 자, 방이 있어요. 이렇게 방에 이거 방. 그러면
여기 방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거. 그럼 침대 여기다 놔라 이거 아닙니까? 왜? 여기 문 열으면 바람이 쑥 들어가는데 여기다 놓으면은 이 나쁜 바람을 금방 여기서 우리가 맞게 되잖아요. 나쁜 바람을. 그러니까는 이 바람을 이렇게 돌아가서 맞게끔 이렇게. 그래서 침대 위치를 여기다 놔라. 여러분들 그 풍수 인테리어 공부하면 다 공부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명당이다 이거예요. 명당이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문 열으면 좋은 바람을 바로 맞는 게 좋잖아요. 좋은 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풍수지리 학문은 집이 예를 들어서 묘든 집이든 좋지 않다 이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좋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명당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라는 거예요. 명당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명당이 아니니까. 명당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놓으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바람을, 좋은 기운을 빨리 받아야지. 왜 늦게 받아?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문은, 풍수 학문은 명당이 좋지 그러니까 그 집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 명당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명당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게 풍수지리 학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비보 개념이에요. 다. 풍수지리가 비보 개념입니다. 묘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좌선이기다 우선이기다 그런 거를 있는 거를 취하잖아요. 그 뭐야? 바람막이에요. 바람막이. 그러니까 일부러 활개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야? 바람막이에요. 바람막이. 복장도.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한다면은 묘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조상묘가 있어요. 하우스 쳐. 하우스, 비닐하우스 쳐라 이거예요. 그럼 바람도 안 들어오고 땅을 패고 좋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풍수 논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아예 명당에 써야지. 왜? 응? 명당에 모시지 못하니까 다 차천용 우레크도 좋아야 되고 선익사도 좋아야 되고 곡장도 만들고 이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다 비보 풍수입니다. 비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풍수지리 학문은 다 뭐예요? 이 미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풍수 학문 갖고는 미신의 미신, 다 미신이라고 합니다.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리고 풍수하는 놈들 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풍수하는 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명당 혈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생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생기 있는 땅의 그 에너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제가 다 해요.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소 잘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기학을 측정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허리 굽혀서 내리는데 손끝이 겨우 닿던 사람이 손바닥이 퍽퍽 닿고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당 혈자리에 서서 여기 한 사람 서 있고 아닌데 한 사람 서 있다 이거예요. 같이 여기서 무슨 뭐 팔찌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비슷한 사람끼리는 반드시 여기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워링 테스트다 뭐다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명당입니다. 명당.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야죠. 묘지도 그런 집에다가 그런 곳에다가 묘지를 써줘야죠. 에너지가 있는 자리. 거기에는 반드시 여기다 모시면 조상이 뭐예요? 영면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같이 영면 들어가는 거예요. 영면. 그걸 저는 수면제 같단 말이에요. 생기라는 자체가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혼한테는 하나의 수면제, 거기서 푹 주무셔요.
그래야 우리 후손이 잘 됩니다. 조상은 나더러 다니면 안 돼. 주무시게 해야 돼. 우리 애기가 자야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방도 쓸고 걸레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주무셔야 됩니다. 그 주무시게 하는 자리가 명당 혈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찾는 거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로 끝내고 간단해요. 이 집과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공부 필요 없어요. 맨날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이거 뭐 외우고 해봤자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진정한 그 명당자를 찾아서 우리가 그거를 향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풍수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기 감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좋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당 자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좋은데 조상을 모셔서 생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명당 자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그 현실입니다. 절대 조상묘가 좋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이제 우리가 자신있게 살아가자. 조상을 잘 모시고 집도 좋게 하고 사업장도 좋게 하고 자신있게 살아가자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다 갖춰지는 게 좋아요. 그래 최소한 나 요거라도 갖춰놓자 이게. 요것만 갖춰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걸 다 좋게 해주면 더욱 좋겠죠. 그걸 금상첨화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이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예요. 실험 삼아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참이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재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그럼 그건 하나의 결과입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요. 원인과 결과랍니다. 그래서 이 결과론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잠 못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사실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 고통을.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또 몸도 아파 여기저기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잠을 잘 자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주로 뭐가 있느냐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 그래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노동. 일을 열심히 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막 해가지고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잠을 잘 자려고. 저도 그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잠 못 자는 분들이. 몸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이렇다 이거예요. 괜히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야.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을 좀 자려고. 그 다음에 병원을 다닙니다. 약으로 해요. 뭐예요?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신경안정제예요. 그러니까 수면제 많이 먹고 신경안정제 많이 먹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 이거 소화제예요. 이 세 가지 처방 맞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수면제,
또 뭐예요? 신경안정제, 소화제.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뭐 진통제.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약으로다가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술. 이게 문제예요, 술. 술 먹어요, 술.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왜? 술 먹어야 자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술 취해서 술김에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만 술을 먹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간경화가 되죠. 또 어떻게 돼? 간암이 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술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최고 많아요. 죽은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호식품을 줄여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특히나 콜라나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주로 요즘 커피죠. 커피를 안 먹어요.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 중에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커피 안 먹어요. 녹차 주세요. 다른 걸로 주세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오니까. 가뜩이나 몸에 영가가 침범돼서 잠을 못 자는데 커피를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으로다가 우리가 잠이 안 오고 통증이 있는 거를 우리가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걸 운동요법이죠. 이걸 다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노동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운동을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이라도 잘 자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운동이나 노동 해야 되죠. 좋아요. 이 두 가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피도 안 먹는 것도 좋다니까 그렇다고 이 약으로 의존하고 술로 의존하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계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정말 지겹게도 안 돼. 해는 거면 안 돼요. 다들 새로운 상품을 제가 만들어내면은 다 좋다 이거예요. 야, 좋다. 야, 이거 되겠다. 이거 대박 치겠다. 개뿔이나. 막상 시장에 출시하면은요, 이게 아니에요. 돈은 잔뜩 들여서 개발했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재수가 있어야 돼요. 재수가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들어오는 그 나쁜 사악한 나쁜 기운을 우리가 자꾸만 모셔내줘야 돼. 퇴마하지 말고 자꾸만 모셔내줘 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애군을 면할 수가 있어요, 애군을 우리가 면해야 돼요. 액살이다, 애군이다, 이렇게 했죠. 무슨 살이 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군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나쁜 기운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몸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애군이 끼는 거예요. 애군이 끼는 그 원인이 뭐냐, 이거 원인. 이건 결과인데 원인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 원인은 제가 정말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99% 이상 이 사악한 기운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몸에서 떼어야 돼요. 떼어서 모셔야 돼. 떼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테마인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나쁜 사악한 기운을 떼어내는 게 테마예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초혼장법이다 이게. 그 생계학에서 제가 많은 연구를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먼저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은 1992년도에 30년 됐죠. 30년 됐습니다. 그때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예요. 거기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은 빙의 관련 진단 지침,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될 거예요. 빙의 관련 진단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질병, 그 많은 그 질병들, 병원에서는 병명도 없고 사람은 아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주로 50견이다. 또 뭐예요? 50대에 많이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걸 여자도 갱년기. 이게 다 그거랑 갱년기 병이 있습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장안하는 거 치료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치료 안 돼요. 그저 약으로만 하는 거예요.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거의 전부 다 내 몸에 영가가 침범돼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영적 치료를 가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문제를 제가 다루는 건 솔직히 저 같은 주제에 영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그거를 강의한다는 거는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다 이거 현실. 미신 아닙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다 이거예요. 1992년도에 30년 전에 발표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다들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걸 안 지 얼마 안 돼요. 발표했다는 걸 안 지 얼마 안 돼요. 왜 그전에는 제가 감히 이런 강의 안 했어요. 저 새끼 이상한 놈이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그러나 이제는 안 돼. 이제는 거의 과학적으로 접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잘 모르니까 저도. 그러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악한 기운을 우리가 없애는 방법 이거를 다 합니다. 여러 군데서 하죠. 자,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축사 기도라고 합니다. 축사 행위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구마 기도라고 해서 귀신 떼내는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그 절에서는 뭐 천도제다, 구병시식이다 이런 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속인들은 뭐예요? 구수로 하잖아요. 구수로 해서 영가 떼는 거 다 합니다. 그것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올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수로 해고는 무조건 이제 귀신 떼어냈으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떼어냈다고 한들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초원장법은 완벽한 거 아닙니다. 초원장법도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단지 좀 낫다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그 테마 행위는 몸에서 내쫓이는 거예요. 테마란 말이에요. 테마. 마귀를 퇴출시키는 겁니다. 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나 초원장법은 그 마귀를 좋은 집을 마련해서 여기서 이제 편히 영면하라고 해서 명당을 찾아서 묻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들어오냐? 누구나 또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뭐 옷을 벗고 있거나 뭐 하면은 모기가 와서 깨물잖아요. 그래서 그걸 쳐서 죽였어요. 모기를 죽였어. 그럼 다른 모기가 또 안 들어오면 안 깨물니까? 또 깨물죠. 그만큼 이 영가는 많이 있어요. 많이 존재해요. 우리 어려서 반딧불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또 들어올 확률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죽이기 때문에 좀 나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테마 행위는 뭐냐면은 죽이지도 않아. 손으로 툭툭 치던지 뭐 불어서 모기를 날아가게 여기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게. 왜? 또 들어올 확률이 있잖아요. 또 와서 깨물 확률이 있잖아요. 그 모기가. 그러니까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초원장보다. 초원장은 아주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읍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초원장의 명당에 모셔서 잠재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영가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셔낸 그 영가가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그래도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방식이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가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존재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건강과 부귀예요. 이제 오복이 있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다 우선 건강하고 부귀를 누려야 돼. 이거면은 오복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복도. 왜냐하면 이게 없이는 오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없거든요. 오복 중에도 물론 이게 다 들어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조상님들 편하게 모시자 이거예요. 조상님들 편하게 모셔. 그러면 내가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돼. 내가 좋으면 돼. 그래서 조상님들 편하게 모셔. 그러면은 내 몸에서 생기가 나오는데 그럼 생기가 나오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상묘가 아무리 좋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 이 영가가 침범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묘가 좋은데도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 누나, 동생은 잘 사는데 나만 못 산다 이거예요. 보면은 명당자손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몸에 영가가 침범돼 있어. 이것 때문에 애군이 껴서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세 가지 증세가 옵니다. 이게 오면은. 첫째, 수면 부족, 불면증이 와요. 둘째, 여기저기 아파, 통증이 와요. 그 다음에 애군이 껴요. 애군. 운이 아주 안 따라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고단해. 맨날 돈에 찌들려서 살고,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돈 때문에 그냥 빌리고 또 갚고 빌리고 갚고 또 요즘 보면 카드 대맞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고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프레임은 뭐냐면은 조상묘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영가 침범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게 몸으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내모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면 내모셔요. 들어오면 내모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정세를 알게 되면 그 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요. 무릎이 괜히 아파 어떤 때는. 많이 걷거나 이럴 때 그러면 아프면 아유 여기 들어왔구나 내모셔줘요. 저도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광시증이더만 광시증 이렇게 눈을 뜨면은 그냥 그 벼락이 치듯이 그 불이랑 막 그렇게 막 내려와요 눈 앞으로.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은 실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또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영가니까. 그래서 영가를 계속 빼줬어요. 이거 인내를 갖고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빼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빼내면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빼면 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그 줄이 들어와요. 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 아픈 사람 어깨에서 영가 빼주잖아요. 그럼 또 어깨로 또 들어와. 왜? 그 약한 부위를 탐합니다. 변화무쌍이라 그랬어요. 천태만상이라고 했어요. 영의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리 들어와서 괴롭혀요. 빼내면은 또 들어와서 또 딴 게 들어와서 그걸 괴롭히고. 그래서 그걸 괴롭히게끔 만드는 그 대장이 있어요, 영가. 그 대장이 누구냐면은 내 조상이에요. 조상.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상과 가족을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로 다 모셔내서 다 그냥 좋은 장법으로 하나하나가 다 잠재워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 못 찾아내. 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옛날에 일에다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유산을 하기도 하고 뭐를 약을 잘못 먹어서 유산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했어. 돌아가셨어. 지금 말 수가 없어. 물어볼 수도 없고 나는 모르고 많잖아요.
그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잉태했다가 유산했다. 그러면 삼촌이나 고모예요.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어머니가 또 유산한 것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대충 며칠 지었다 이래가면서 유산한 걸 얘기도 하지만은 똑바르게 기억들 하나?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아는 분 아는 조상 최대한 다 아는 대로 다 모셔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인이 들어갑니다. 지인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면은 이걸 다 모셔내면 그 다음에 누가 또 지시를 하고 연관을 집어넣느냐 하면은 객신도 있어요. 모르는 연가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내 몸 아픈데 이런 데다가 자꾸만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 아는 대로 초원장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게 또 자꾸만 생깁니다. 다 빼내면. 그게 심줄이에요. 자꾸만 들어와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래서 자꾸 빼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면 좋습니다. 그래서 풍수는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옛날 우리 기존의 풍수학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귀문방, 곤방과 간방이죠. 거기에 귀문방이라 해서 그쪽, 어떤 집이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쪽 방향은 쓰레기도 놓지 말고, 또 항상 밝게 하고, 청결하게 하라.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서서택론의 오기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풍수학도 이 귀신에 대해서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연하게 다룬 거죠. 어떻게 귀신이 꼭 간방하고 곤방에서만 들어옵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존 풍수학에서도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어떠한 큰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의 조상을 잘 모시고 그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다루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학은 절대 현란하게 우리가 문자를 나열해서 하는 그런 풍수학이 아닙니다. 간단해요. 그냥 실사구시학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를 찾아내서 우리가 쓰자 이거예요. 활용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특강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강인데 오늘 마치고요. 다음에 2월달부터 이제 본 강의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 좋은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